네,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셀렉션 툴을 쓰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선택 옵션들을 또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옵션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 툴이든지 간에 이렇게 선택 툴을 딱 결정을 하시면 이쪽 오른쪽 하단의 어트리뷰트에 그 해당 셀렉션 툴에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할 수 있는 옵션들이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지금 라이브 셀렉션 그리고 사각 선택 도구, 올가미 툴, 다각형 툴 이런 식으로 선택을 바꿔보면 유독 라이브 셀렉션만 옵션의 모양이 약간 좀 다른 경우가 보이시는데 이거 크게 지금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어, 공통적으로 있는 옵션을 여러분들이 먼저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 번째 구를 선택은 한 상태에서 일단 면 모드로 이렇게 가보시면은 렉탱글 셀렉션 선택하시면 그 선택 도구에 대한 옵션이 뜹니다. 그래서 옵션, 첫 번째 옵션 탭에 있는 옵션 Tolerant Selection 옵션이 보이고 Only Select Visible Elements라는 옵션이 보이는데 이 두 가지 옵션이 어떻게 체크되느냐에 따라서 선택되는 모양이 좀 달라져요, 결과가. 네, 이 옵션들을 좀 수시로 체크를 풀었다가 체크를 했다가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Tolerant Selection부터 우선 보면은 특히 사각형 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녹색 사선은 저희가 카메라, 씬에 있는 카메라에 그 미리 보기 아이콘이 있는데 지금 좀 보는데 불편하니까 뷰포트에 있는 메뉴, 필터 메뉴에서 카메라 아이콘을 클릭해서 꺼주면 뷰포트 상에서 보이는 이런 거를 안 보이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사각형 툴에서 톨런트 셀렉션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클릭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이 사각형 영역 안에 다 포함되는 온전하게 포함이 되는 그런 요소들만 선택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이렇게 정교하게 얘를 좀 신경 써서 사각형을 그리지 않으면 이렇게 좀 대충 그려보면 이런 중심부에 여기 삐져나오는 두 개 이런 조금 선택이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선택되는 경우들이 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사각 영역을 통해서 선택 영역을 판단하는 기준을 이렇게 온전하게 다 포함하는 게 아닌 이렇게 사각형 영역이 그리고 있는 이 엣지에 조금이라도 걸리게 되는 아이들까지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 톨런트 셀렉션을 체크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려주게 되면 이 사각 영역이 치고 들어가는 면들은 무조건 다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온전하게 어떤 영역을 그리기가 좀 까다로운 경우에는 차라리 이렇게 영역이 걸치게 톨런트 셀렉션 옵션을 체크를 해주고 선택 영역을 만드는 게 조금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 반대인 경우도 생기겠죠. 뭐 온전하게 그냥 대충 확 그려서 선택 영역을 만드는 게 필요할 경우에는 체크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좀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축구공 같은 이런 오브젝트에서 면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육각형의 넓은 면이 아닌 요런 아이를 요만큼을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 본다면 사각형 툴로 뭐 이렇게 그려서 얘를 선택 영역을 만들기가 지금 굉장히 애매한 상태죠. 더 이렇게 한 번에 하니까 되네요. 뭐 일부러 못하는 것도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를 토런트 셀렉션 체크를 해주면은 막 조금 신경을 많이 쓰지 않더라도 중심부 이렇게 겹쳐지는 중심부만 살짝 이렇게 드래그
클릭 드래그를 하더라도 원하는 선택 부분을 간편하게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조금, 그러니까 나의 노동력을 조금 아껴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드래그도 조금만 해도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톨런스 셀렉션을 체크를 한 상태가 훨씬 더 편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only select visible element 같은 경우는 이렇게 퍼스펙티브 뷰에서도 필요하지만 이런 평면 뷰에서 훨씬 더 많이 쓰여지는 옵션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처럼 일괄적으로 사각형 드래그를 해서 전체적으로 선택이 된 것 같지만 입체 뷰를 확인을 해보시면 탑 뷰에서 노출이 되어 있는 위쪽 부분만 선택된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평면 뷰에서 이렇게 그 가려져 있는 뒤쪽 파트까지 다 한꺼번에 선택하고 싶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이 선택 옵션에 있는 Only Select Visible Element라는 거를 풀어주시면 클릭 드래그 했을 때에 이렇게 탑 뷰에서 가려져 있던 아래쪽 면들까지도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기본 세팅은 이 체크가 풀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탑 뷰에서 선택했을 때 모든 면이 다 선택이 되지만 설명드렸다시피 만약에 반대로 노출되지 않은 요 위쪽 부분만 한 번에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면 탑 뷰에서 Only Select Visible Element를 체크해 준다면 클릭 드래그를 해서 선택된 영역은 이렇게 탑 뷰에서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 면 부분만 이렇게 선택이 된다라는 게 아주 간단한 개념이죠.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까 이렇게 나에게 선택권이 있구나라는 것만 좀 인식을 하시고 필요할 때 조금씩 바꿔가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라이브 셀렉션 툴 같은 경우에는 좀 탭 모양도 바뀌고 옵션도 좀 바뀌게 되는데 일단은 레디우스 값은 이 선택 영역의 지름에 대한 값이니까 브러쉬 크기가 뭐 면이 큼직큼직해서 조금 더 간편하게 빠르게 선택하고 싶으면 이 레디우스 값을 키워주시면 될 것이고 아니면 이렇게 조밀한 면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브러쉬의 크기가 너무 커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영역을 좀 선택하기가 힘들다 싶을 때는 레디우스 값을 줄여주시면 조금 더 섬세하게 디테일한 선택을 해 나가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버전이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와콤이나 이런 필압을 지원해주는 펜타블렛을 사용하고 계시면 이 그 필압과 연동시켜서 레디우스 값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필압 관련된 옵션을 체크를 해 주시게 되면 일단은 커서의 크기는 여기 레디우스 값의 크기로 미리 보기가 되지만 저 필압 옵션을 체크를 해주게 되면 살살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세게 누르면은 얘가 커지고 살살 누르면 작아지고 이런 것들이 압력에 반응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내가 압력으로 브러쉬를 조금 더 인터랙티브하게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면들은 세게 눌러서 크게 선택을 하시고 좁은 면으로 가면은 필압을 조금씩 줄여주면서 조금 더 섬세한 선택을 굳이 이렇게 브러쉬의 레디우스 값을 바꾸지 않더라도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기능이고요. 나머지 Select Visible Element와 Tolerant는 이제 동일한 그런 개념의 옵션이니까 같이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브 셀렉션에만 있는 이런 필압, 타블렛의 필압과 연동되는 옵션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셀렉션 툴에서 조금 내가 선택적으로 다른 방식을 취할 수 있는 옵션은 이 정도니까 잘 알아두셨다가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